맨날 새벽까지 1시, 2시까지 이 국감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세력의 불안감과 초조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지 그게 국회의원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억지 부리고 이거는 아유 너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내년에도 할 거고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고 원래 우리나라 국감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 상시국감이라는 얘기는 이루어지기 어려운가요? 상시국감과 관련돼서 우리 또 주진영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한번 쓰셨던 것 같고 그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국감이라는 제도 자체를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그 행정부가 완전히 독주를 하고 국회 기능은 거의 없을 때 말하자면 일종의 깨평처럼 이만큼 만들어준 자리에 해당되는 거지. 진짜. 국회가 원래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국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근데 1년에 360일 중에 20일 따로 모아놓고 요때만 국정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평시에는 뭐 하겠다? 논란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평시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 조사위원회를 갖다 서브커미티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런 요건을 갖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만들어놨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여당이 되게 이제 다수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인 여당은 국회의원들이 지네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인 보스 눈치를 봐야 되니까 보스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귀찮게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 법안을 바꾸는 거를 지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20일만 하는 것이 훨씬 편한 건가요? 아니 그렇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뭐 한 큐에 뭐라 닥칠 때 그냥 하고 치우고 나면 또 1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니까 진짜 오히려 끔찍한 일은 뭐냐면 이 시간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특히 교문위는 또 30명씩이나 되니까 그 하루에 많은 그 산하단체의 그 하나하나 적폐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일 동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부러 파행도 시키잖아요. 이상한 짓 해가지고.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7분이요, 7분. 7분, 5분, 3분 이렇게 이제 15분 전체 묶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12시간에서 14시간씩 회의장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불합리하고 뭐 주전 선생님 지금 없애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없애는 게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감사원 같은 경우 지금 행정부에 붙어 있는 되게 희한한 구조인 건데 입법부로 가져오던가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거기가 상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저희가 같이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러고 이제 우수 국회의원을 그 국감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언론에 보도자료 몇 개 나갔냐 그러고 일면에 몇 번 나갔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언론이 관심 있는 주제에만 집중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비애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좀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저는 이 하면서 두 번째 국감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국감은 처음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면서 했는데 제가 교육은 또 잘 모르는데 공부하면서 해야 되지만 문화는 뭐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일이 좀 쉬웠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 그 국조 그 청문회를 한번 하면서 이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이 일이. 본질을 파악하고 이런 거야 뭐 늘상 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준비하는 이제 우리 비서들이 좀 많이 힘들지만은 준비를 이만큼을 해놨는데 그 준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때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7분, 5분, 3분인데 3번을 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 7분, 5분? 그 7분 한 번? 증인부터 불러놓고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네. 국감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거 뭐라 하지? 상시국감을 해서 뭐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일주일 정도씩은 뭐 한다든지 이 사람도 물론 귀찮겠지만 누군가가 감시해야 되는 것이 국회라면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국감에 대해서 좀 더 좀 속 시원하게 좀 국감 필요 없는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아니 근데 결국은 왜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를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그리고 공천제도, 정당의 민주주의 이 문제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민주적으로 자기 지역군에서의 제대로 된 경선을 통해서 지역구민에 의해서 후보가 되고 후보 중에서 다시 투표가 돼서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권을 나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공천을 받고 또 국민은 또 다수 이 소선거구 제도에서 비례대표는 별거 없고 하니까 그냥 잘 모르니까 가뜩이나 뭐 선거는 뭐 2주 3주 캠페인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냥 당 보고 찍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냐보다는 자기 속해 있는 당에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국회의원이 평시에 항시적으로 상임위원을 통해서 국정을 감시해야 되는 일은 맨날 말하자면은 나눠가지고선 그 당론 시키는 거 열심히 고함 지르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 다 끝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구 이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선거구 제도와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가 사실 길게 보면 이 국감의 이런 그 눈 가리고 아웅까지 다 영향을 준다.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왜 근본적으로 없애질 않습니까? 이상해요. 전략공천 제도가 없으면 의원님이나 공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국회의원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국민들한테 불행한 일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비례대표가 됐어야지. 비례대표가 됐어야 그것도 전략 공천이죠. 당 대표가 정하는 순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지도자, 지도부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건 저는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진짜 30년 전에는 저희가 30년 하니까 너무 오래됐네. 하여튼 그때만 해도 비례대표는 정말 말 그대로 돈 보따리 싸들고 와서 30억이면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 연약에 있었는데 최소한 이제 그런 틀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 주정 선생님 항상 하시는 말씀 새겨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대는 바뀌는 것이 없다. 이것을 보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꿀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정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손대려고 시작하면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또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손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국회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시고 새로운 프레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당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의 포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략공천이네. 네. 그런 거죠. 예, 전형적인 전략 공천의 예입니다. 개혁 중에서 아마 제일 마지막에 늦게 되면 될 게 국회 개혁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머리 깎는 거니까 다 되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 지역에 5만 명만 그냥 표를 5만 표만 얻으면은 다 되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5만 명을 잡고 있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거기서 안에서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정치 신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하면은 3년이고 4년이고 거기서 바닥을 닦아서 딱 같이 붙어가지고 경선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나와야 국회의원들도 조금 더 이제 좀 공정성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선 의원들은 거의가 다 전략공천이거든요. 사실은 유권자들도 우리 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게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여기서 열심히 예를 들면 구의원 활동하다가 시의원 되고 시의원 활동하다가 구청장도 한번 하고 이런 사람이 또 국정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델일 수 있는데 우리 지역 구민들이 아직까지는 보면 누가 구의원 출신이다 시의원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을 한 등급 낮게 봐. 그리고 무슨 학벌 따지고요. 그냥 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고 진심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서울대네? 얘는 지방대네? 그러면 그냥 여기 찍지? 아니면 옆 사람이 그냥 다, 야, 1번이래, 이번에는. 그러면 우우 가가지고 찍고 이런 사람들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들어와서 국회의원 되고서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제가 정무적인 그 지식이 모자라고 감각이 모자라서 뭐 실수도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그랬지만 그러면 조용해질 줄 아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러면 그렇죠.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SNS 안 해야 되고 앞으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이 돼서 들어와서 그 정도로 제가 여기서 깎여 나가거나 그렇게 터지진 않죠. 그리고 뭐 어차피 제가 오래 할 게 그거는 아니기 이제 때문에. 손 의원이 재선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재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듣지 못하는 소리 속에서 저한테 대한 그런 뭐 그 좋지 않은 얘기들도 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나쁜 댓글들도 다 수용을 해요. 이상하게 뭐 고영태랑 제가 무슨 뭘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다 고소합니다. 저는 뭐 허위사실 유포는 저는 무조건 다 잡아낸다 생각을 하지만 웬만하게 저한테 대해서 네가 잘못하는 거다 뭐 이런 건 전 다 봐요. 그리고 그 소리를 아프지만 전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저같이 대중을 상대로 했던 일들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몰라요. 네. 국회의원들이 저는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내 지역구 5만 명만 알아요. 네. 그 조직만 알고요. 그리고 자기 상임위만 알아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요. 이건 참 큰일입니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제가 철들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가까이서 보게 된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지금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제 뭐랄까 한국 사회의 주류에서 뭘 누려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 박해받고 이제 감옥 갔다 온 게 중요한 경력 중에 하나가 되고 누가 더 징역 오래 살았나 뭐 이런 것들도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얘기가 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되고 나면 예를 들면 뭐 골프에 빠진다거나 뭐 술 먹으러 다닌다거나 이런 일들이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이었어? 싶은데 이상하게 빨리 스포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옛날에 그 민주화운동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다 견뎌냈던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런 걸 생전 처음 해보기 때문에 해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하나 저는 이게 너무 실망스러웠고 또 하나 저쪽 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 여당 지금 야당 사람들은 보면 이게 무슨
이멜다 같은 사람들이 구두 수집하듯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리를 수집을 하는 과정에 국회의원은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수집해야 되는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이 정도 경력을 쌓았으면 이런 자리 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 누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내 동기 예를 들면 누구누구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유권자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시간 낭비 중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낭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말하든 어쨌든 그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신경 끄는 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에 20대에서 들어온 이 초선 중에서 몇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이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그렇지 않았던 분야에서 초선은 항상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요. 네.